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8월 6일 일일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그대로 강세를 보였다. 뭐 그런 지금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 부양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양당이 다 동의하는 부분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인데 역시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만간 이게 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은 이 돈들이 또 뭐 경기를 살리는 면도 있겠지만은 증시에 자금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겠죠.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켰지만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른 대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또 부양시키는 묘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간다는 거죠. 그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당분간 또 이런 뭐 뉴스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또 지탱할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죠. 어제 뭐 통과가 다 됐죠.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부동산 3법 뭐 입법이 됐고요. 어쨌든 그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어차피 저지를 한다고 해봐야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한 법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국민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거의 7, 80%가 부동산이다.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한 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발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주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사실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뭐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이 많이 이렇게 뛰어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또 어떤 시장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뭐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법이 너무 남발되다 보면은 사실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어느 쪽에서는 분명히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좀 잘 정착이 돼가지고 집값도 내려가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사실상 좀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또 미지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오르면 내려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좀 약간 그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부동산의 어떤 흐름, 또 부동산 뭐 가격들이 내려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또 겁이 또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 뭐 너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금 부동산도 버블이 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 자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금들을 주식시장에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 어떤 그 자금이 선순환되면서 경기에 어떤 좋은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오면서 주식시장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전혀 동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거품이 너무 심하다는 거. 다만 그 거품이 당분간 꺼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원인은 바이오 강세 그리고 테마주 강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워낙 좋습니다. 뭐 테마가 코로나 테마를 비롯해서 각종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순환매돼요. 코로나 테마 중에서도 지금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 정책 테마주들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움직일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지 않은 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의 흐름은 선물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었었고요. 전날 미국이 또 상승을 했죠. 그 영향으로 오늘 코스피는 역시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4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4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이죠. 이게 오늘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은 화학 업종이 강했는데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을 했죠. 오늘 장중에 조정을 받았는데 시가를 장중에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상당히 강했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약했죠. 장중에는 시가를 이탈했다가 결국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바이오를 봐야 되는데요. 뭐 제약업종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 업종에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바이오가 움직이는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는 상당히 강했는데요. 역시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지수가 거의 상승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 오늘 코스피는 4대 업종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4대 업종이 움직이면은 결국은 상승합니다. 특히 오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렇게 운송장비 업종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바이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중의 움직임 자체는 역시 외국인 쪽에서 이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였었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미국도 상당히 강해요. 다우존스가 조금 약한데요. S&P 500 보실까요? 거의 이제 2월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S&P 500과 나스닥을 보면은 코스피의 강세가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훨씬 강하죠. 2월 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피가 훨씬 또 어떤 그 과매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그럴 면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래요. 사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지금 상황이 뭐 경기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자, 증시 참여자들은 좋죠. 시장 참여자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시장이 상승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올릴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 흐름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증시의 활성화에 대한 그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증시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시장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은 뭐 일부 종목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시장이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0선 위에서부터 그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단계 꺾일 장이 아니다. 단계 꺾일 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고점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7월 그리고 길면은 8월 이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쉽게 꺾이기는 힘든 장이에요. 6월에 이때 지수가 급락했을 때 이때 좀 어떤 그 시장이 일종의 트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만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뭐 기존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날 이후에도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시장은 안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오늘 뭐 코스피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여드렸습니다만 4대 업종 화학, 절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4개 업종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학 업종이 강했는데 일부 종목들 뭐 상한가하고 그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뭐 센트럴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분할하면서 둘 다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또 뭐 전진 바이오팜이라든지 일부 종목들 이렇게 강한 종목들 캠트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효성 OMB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뭐 특징적으로 업종 전체가 좋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내입니다. 평택촌놈 가격 인하에 대한 안내인데요. 현물 SMS는 40만원, 파생 SMS는 75만원, 통합방송은 115만원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을 했을 때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시황을 계속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현물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 할인이 됐을 때 잘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크게 또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삼성 SDI와 셀리버리. 삼성 SDI와 셀리버리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후의 매도,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셀리버리는 보유자는 홀딩후의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시에 단기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죠.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당시죠. 추천을 고민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좀 아쉽게 다른 종목을 먼저 추천을 하는 바람에 좀 놓쳤어요. 급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천할 기회가 사실상 없었는데 어쨌든 뭐 이때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했었던 게 좀 아쉽고요. 지금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수가 지금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갈 만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또 지수가 출렁이기도 했었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은 가니까 지금 버티면서 더 가는 거예요.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고점 매수한 분들은 잘못된 거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뭐 아래에서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없는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역시 이런 종목은 추세적으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제대로 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역시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테마죠.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뭐 굳이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홀딩 했다가 뭐 진짜 저점을 깬다 그러면은 그때 던지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위에서 던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았을 때 한 번 정도 접근을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결과입니다. 유료회원 매매 결과인데요. 현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중기 하나에다가 단기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한 종목을 그냥 중기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중기라는 게 결국은 끌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목표한 수익이 나올 때까지 또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고요. 단기의 움직임이 일단 어느 정도 나왔고 추세적으로 더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 전환을 했고요. 기존에 추천했었던 종목은 역시 중기로 추천했었던 종목을 하나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단기 종목인데요. 단기 종목이 단기 흐름이 괜찮은 종목이 있는데 역시 그 단기에 45%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어요.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여러 종목이 지금 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약간 그 가격 차이로 매수가 안 됐던 종목들이 뭐 급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도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이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도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도 받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접근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그냥 추격 매수를 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렇게 하면은 또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기 흐름이 7월부터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8월에도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전망입니다. 이제는 강세 유지를 넘어서 강한 장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흐름이 8월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 현재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가능성은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8월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장이 인위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테마주 순환매 지속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테마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테마가 1순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눌림목이라든지 저점에서 접근하셔가지고 또 수익 노리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테마주들도 괜찮습니다. 정부 정책 관련한 테마주들은 꾸준히 관찰하면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생은 일단은 장중에 단타 위주로 대응하세요. 지금은 추세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상방을 보기에는 너무 많이 왔고 또 하방을 보기에는 너무 강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단기는 오히려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그 타이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타라든지 또 일봉매매라든지 상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그렇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세를 넘어서 강한 장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뭐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2월 고점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이거 뭐 너무 오버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2018년에 지금 10월 9월 말 그 가격을 다시 왔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까지 갈만한 장인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만한 흐름은 아니었는데 너무 강하다. 다만 흐름이 이러니까 인정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설 것인가 그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는 봅니다. 다만 지금 이 흐름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자 저점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운 반등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가능했던 흐름이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후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그 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떤 수급적인 흐름, 자,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자,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수급이 과연 시장이 갈 만한 그런 흐름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코스피 수급을 보면 여전히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이 너무 강하니까 단기 매수가 들어온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보면은 역시 단기로는 어느 정도 좀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꺾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상방 쪽이 더 낫지 않나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소음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8월 6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